안녕하세요. 입시 수기 발표를 맡게 된 이용우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졸업 예정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발표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갑작스럽게 졸업을 받아들이게 된 혼란스러운 여러분들을 위해서 2학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덜 힘든 대학 입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내용들은 고민 후 이용우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2023년도 입시 상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개의 섹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1, 2학기의 이벤트, 그리고 소소한 팁들과 Q&A 이런 식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1학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을 한 학기는 10년의 학교 생활 중에서 아마도 가장 바쁜 한 학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중간고사가 5월 초에 있습니다. 기말고사는 7월 중순에 있고요. 조절고사가 6월 중에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힘든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이에는 또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셨다시피 지옥 같은 수행평가가 있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조졸 수행평가도 있습니다. 대회도 나가야 되고 동아리 부장 친구들은 동아리 운영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다 보면 놀아야겠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진짜로 쉴 겨를이 없습니다. 일단 조졸고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조졸고사는 여러분들이 3학년 과정을 생략하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3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미리 체험하는 느낌입니다. 1학기에 접어들면 선생님들이 부르셔서 시험 범위와 학습 자료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2학년 때까지 배우지 않는 행렬이나 공간 벡터, 엡실론 델타 증명과 같은 내용부터 캠벨, 줌달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도 함께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부하면 풀 수 있는 난이도로 시험이 출제가 되고 이 난이도가 진짜로 너무 궁금하다 싶으면 선배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만 들어보아도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자신이 열심히 생각해보고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맨날 남는 시간에 축구하고 이러니까 독서실이나 기숙사 방에서도 새벽에 과제를 한 적도 있는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학업계획서 현재 쓰고 있을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정말 귀찮은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일찍 일찍 끝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시험과 여러 가지 수행평가를 마치면은 반이 바뀝니다. 저희는 이걸 원반, 이동반이라고 부르고 각각 선생님들은 진학반과 진급반이라고 부릅니다. 왼쪽에 원반은 고민호 학생이 넣어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입시의 시작, 2학기입니다. 대표적인 일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9월까지 자기소개서를 쓰고 나머지 시간 동안 면접 준비와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시간이 그렇게 널널하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뒷슬라이드부터 살펴볼게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제가 쓴 수시 모집 지원 카드입니다. 이렇게 지원 대학, 지원 학과, 모집 인원, 전형 유형, 필요 서류, 그리고 그 서류들의 마감 일자 등을 대학 홈페이지에서 조사해서 적어 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자신에게 맞는 그리고 자신이 가고 싶은 학과를 선정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조사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 수는 있지만 매우 중요한 과정이니 꼭 자신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글자는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시고 아래 보이는 내용들은 뭐죠? 저희가 쓴 카이스트 자기소개서 문항들입니다. 이런 문항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1번에는 뭐 질문하는 인재를 찾고자 뭐 질문을 쓰고 답을 쓰고 2, 3번은 대기업 공통 문항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보셨을 테고 그리고 4번은 뭐 모든 대학에 이런 느낌의 문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글자 수가 너무 적거나 많다고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민우는 그렇다네요. 네, 글자 수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대요.
이 밑에 문장은 네, 이것도 고민우 학생이 쓴 겁니다. 이 8개의 네, 이 사진은 제가 쓴 자기소개서 문항들입니다. 생각보다 쓸 양들이 많죠.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게 9월 되어서 급하게 시작하다 보면은 정말로 쓰기가 벅차니까 여름방학 때부터 천천히 준비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자기소개서 이런 서류 관련 내용들이 다 끝났고 면접 관련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면접 학원을 다녀야 하나 말아야 하냐에 관한 내용부터 이야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민우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구술 면접 문제를 푸는 것에는 학원의 도움이 있었던 것 같고, 다른 학교에는 그닥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저희의 의견이니 참고 정도만 하시고, 자신의 마음이 정 불편하다 싶으면은 이제 부모님과 상의해 보시는 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공대, 공과대학, 예를 들어서 화생공 아니면은 기공, 전정 이런 과들은 앞에 보이는 수학 문제들이 구술 면접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 문제들을 처음 풀었을 때 진짜 나는 우물한 개구리였구나를 깨달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겁니다. 네, 정말 어렵습니다. 의대 논술보다 어려워요, 이게. 그리고 서울대 자연대는 이런 수학 문제를 안 풀고 과학 문제를 풀 겁니다. 그것도 꽤나 어려워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저 때는 권영택 선생님이 어떤 반을 마련을 해주셔서 거기서 풀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카이스트는 앞서 본 서울대와 다르게 수학 문제와 과학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면접에서는 제시문 면접과 인성 기반, 서류 기반 면접도 합니다. 정말 보는 면접이 많죠. 일단은 여기서 과학 문제는 물리, 화학, 생물에서 고르실 수 있고요. 이런 카이스트 문제들은 이제 개념을 열심히 알고 있으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정도 난이도구나 하면서 감을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텍과 고려대는 앞에 두 학교와 다르게 좀 제시문 면접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고려대학교 문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이런 이상한 내용들을 주고 나서 공통된 개념을 말하고 뭐 대립되는 개념을 말하고 뭐 사회 현상에서 예시를 찾고 이런 문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풀어볼 때 좀 재미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 두 학교의 면접은 평소에 자신이 얼마나 공통점 차이점을 잘 찾아내고 그리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지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포스텍은 매년 문제가 다른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면접 준비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때는 무슨 못을 박아 넣기 위해 요구되는 최고의 비용 뭐 이런 걸 물어볼 때도 있고 저 때는 SEIR 모델이 내용으로 나와서 좀 학술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나 지스트 아니면 다른 대학의 경우에는 서류 기반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 면접에서 들을 수 있는 팁이라고는 이제 자신의 서류를 많이 보고 자소서와 생기부에 적힌 내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소서 생기부가 진짜로 제가 되는 거죠. 자기 합리화죠. 그리고 서류들을 보면서 예상 질문들을 최대한 많이 써놓는 것이 자신이 되기 좀 더 편한 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서류 기반 인성 면접은 학교에서 모의 면접을 선생님들께서 진행해 주시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12월 면접이 모두 마치면요. 이런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떨어졌다면은 추합을 기다리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소한 팁과 Q&A인데요. 먼저 민우의 팁을 제가 읽는 게 조금 이상하지만 민우의 팁은 첫 번째, 예상 질문을 꽤 많이 만들고 두 번째,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면은 면접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어필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라. 이게 뉴로모픽은 민우가 면접 때 키워드로 정한 것이고 플라즈마는 제가 면접 때 키워드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면접 문제는 여러분들이 처음 풀어보면 정말 어렵겠지만 이것도 많이 풀다 보면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풀어보면 쉬워진대요. 그리고 서울 아니면은 포항 이런 데 위치해 있는 대학은 당일에 이게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날 숙소를 잡아서 자면은 편안하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상원이의 팁인데요. 먼저 상원이의 첫 번째 팁은 체력, 건강,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시간 관리가 잘
안 될 때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멘탈도 정말 많이 깨지고 아니면 체력이나 건강을 챙기기도 힘든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동아리나 탐구 같은 거를 너무 뒷전으로 밀어두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어, 정확히 말하면 내신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내신 말고도 여러 가지 비교과 내용들도 대학 입시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준비해 놓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해요. 그리고 진로 방향이나 지원 대학, 전형들은 미리미리 구상을 해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을 때, 얘는 공부하기 싫을 때 홈페이지 찾아보면 이제 뭐 노는 느낌도 안 나고 뭐 좋았대요. 그 대학 어디가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대학별 내신 컷을 참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의 팁인데요. 자기소개서는 무조건 여름방학부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름방학 때 꽤 많이 놀았는데, 이게 좀 후회가 됐던 적도 있고, 나중에 가면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일찍부터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목표는 무조건 높게.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은 그 목표를 언젠간 이루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진로에 확신을 가지고 입시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 주변 친구들이 거기는 좀 뭐 미래가 안 좋지 않아? 뭐 이러면서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자신의 진로에 확신을 가지고 그 부분을 열심히 준비하면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 무조건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입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처음 겪어보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을 텐데 이런 것들 너무 혼자서 생각하고 있지 말고 선배나 선생님께 바로바로 물어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몇 가지 Q&A인데요. 조절시험 난이도는 어떤가요? 앞에 말했듯이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이거 양심상 이 정도는 풀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절시험 선행 필요 없나요? 네, 진짜 필요 없고요. 선생님 말만 잘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 내용까지 선행을 나간 친구들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제가 쓴 내용인데요. 이제 1학년 때 1년간 한 거 가지고는 이제 자소서 생기부를 좀 더 나의 진로에 맞게 쓰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아리도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캐니성 경연대회도 같이 나가고 입시도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할만했습니다. 어, 이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밑에 선배들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제 먼저 말 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아, 제가 쓴 문장이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 1학년 동안 정말 피 터지는 싸움 하시고, 싸움이라고 말하면 안 되나요? 열심히 생활하고 이제 힘든 시간 마치고, 이런 소개 영상도 본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은 꼭 이룰 수 있는 목표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학교 생활하시고 후회 없는 학교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건 아니면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나 편하게 연락하세요.